특히 주식 같은 거 할 때 빚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의 기술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 빚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의 침착함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저도 집을 살 때 지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박정근님이 돈을 잘 쓰면서도 행복해지는 법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전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제발 이상권 전무님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예. 늘려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 오늘의 주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그 미국 코넬대 칼 팔레모 교수라는 분이 네. 그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어찌 보게 되면 삶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험적 지식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돈에 관한 내용만 같이 다루려고 그러는데 뭐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얻은 평생의 교훈은 무엇이냐? 네. 후대에 남기고 싶은 가치나 원칙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뭐 직업이라든가 자녀 양육, 나이 들어가는 것, 뭐 결혼, 부부관계 네.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이게 국내에도 책이 2권으로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인데 네. 이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의 삶을 합치면 8만 년이에요. 네. 직장 생활을 5만 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저자는 그 칼 팔레모 교수는 이들이 인생의 현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책에서. 그리고 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 책을 다시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경영 사상가 찰스 핸디라는 분이 자기 손자 손녀를 위해서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또 보다 보니까 그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얘기인데 철학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삶은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삶이란 것은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로소 이해한 사람들이 네. 우리들한테 주는 어떤 돈에 관한 지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되게 평범할지 모르지만 한 번쯤 자기 삶에서 비춰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달릴 수가 있죠. 예. 진짜 그렇죠. 예. 막 달리는데 예. 이제 못 달리게 되는 나이. 예. 한 70세든 80세든 되면 달리지는 못하나. 예. 그럼 달리기라는 거의 본질을 그쵸. 이분들은 알고 있겠죠. 이해하죠. 예.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예. 또 뭐 그 후회라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라는 감정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네. 회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회한을 느낄 때 삶을 더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게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내 돈을 관리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한번 반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다시 플레이어로 뛰지는 뭐 못할 겁니다만 예. 이분들은 이미 플레이를 했었고요. 예. 그때 쌓았던 실증적 지식, 경험적 예. 지식에 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풀었던 책이었고 이 중에서 저희가 투자와 돈을 좀 메인 키워드로 하지 않습니까? 예. 돈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야기한 대목이 있죠.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빚을 혐오해라. 빚을 혐오해라. 예. 혐오. 예, 혐오. 그 빚을 이용하라, 레버리지 활용하라가 아니라 혐오해라. 두 번째가 카드를 긁기 전에 돈부터 모아라.
카드를 이거는- 긁기 전에 돈부터 모아라. 이거 그냥 다 아는 것 아는 같은데 역시 내용이죠. 또 이 말씀을 근데 하시네요. 원래 네. 진리라는 것은 진부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또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려고 그랬지만 내가 자비심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 영역이 저는 굉장히 생명력 유지하는 것 같거든요. 네. 또 세 번째는 절대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 아, 다른 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네, 다른 사람, 네, 돈에 관해서. 네, 돈에 관해서는 예,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혐오하라. 예, 카드를 긁기 전에 예, 돈부터 모아라. 예. 남과 비교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근데 다 하게 되는 건데. 예. 다 하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쵸. 하죠? 굉장히- 먼저 빚부터 해볼까요? 예,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저도 주변에서 그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을 꽤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계속 투자 분야 기자 생활 해왔으니까 예. 그들의 저는 정확한 공통점을 딱 두 가지만 뽑으라고 그러면 항상 꼽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 말고 그러니까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노력에 의해서 두 가지를 확신을 하는데 네. 이건 100%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건 예. 기자가 예. 이상건 전무가 생각했던 이게 이제 비율이 높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학습. 예,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책 읽는 습관들이 굉장히 몸에 다 배어 있어요. 예. 굉장히 세상 돌아가도 관심이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빚에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아, 그때 느꼈습니까 이?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네. 굉장히 받아들이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 같은 거 살 때요. 예. 전 차 절대 할부로 안 사요. 그냥 돈 다 모아서 사지. 네. 저도 이런 삶의 태도들을 이분들로서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관찰한 바로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예니까 네. 이 미국에서 이 70세 이상 이 책이 10년대에 나왔던 책이니까. 근데 지금, 예. 미국의 이야기도 우리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같은 자본주의 경제고 뭐 그렇죠, 같은 그렇죠.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공황을 겪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오일 쇼크라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검소한 거 아니라 말 수도 있지만 또 이들은 또 미국이 나라에서 가장 미국이 6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예, 미국 진짜 초황을 중흥기. 겪었던 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황을 겪어서 검소한 거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좀 좋겠고요. 이들은 그 혐오뿐만이 아니라 빚에 대한 두려움도 좀 가지고 있어요. 빚을 두려워. 예,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제 이들이 그나마 용납하는 빚은 집을 살 때 지는 빚.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일부 보수적인 그 노인들은 그마저도 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집살 가지고 때도 있는데 빚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이제 왜 이런 태도를 이들이 권하느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빚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걱정으로부터 자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걱정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돈 많이 벌어서 막 좋다고 얘기하지만 다 빚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돈에 대해서 저는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아주 크게 성공하기 전까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업가를 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깔려 있는 거죠. 나 그쵸. 빚 있어, 걱정돼 이런 게. 그리고 네. 또 빚이 되어 관대하지 않아야 결혼 생활도 평온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슬픈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의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아요. 네.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을 보게 되면 50대 자살률이 높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만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의 50대 자살률의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압도적으로 그게 원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거 역시 빚이겠죠. 네, 그쵸. 빚못 사실은 갚는 거. 빚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잘하려고 그랬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하시다 요즘 같은 때 뭐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진다고 이러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어려움도 있지만 뭐 그런 거를 좀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어떤 삶의 걱정 그다음에 평온한 그 결혼 생활의 경제적 기초는 그 빚이 없는 삶이다라는 게 이제 이 분석의 결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또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MZ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20, 30대가 있었잖아요. 2030이. 예.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비춰라. 그러니까 2030이 20년 전에 비해서 예. 빚이 예. 4배가 더 많대요. 예. 지금의 이 MZ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30 굉장히 관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2030이 그쵸. 옛 2030보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030 세대들은 사실 저희 세대들처럼 직장 생활에 대한 충성심이나 로열티가 있기보다는 직장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오히려 자산에 대한 축적. 우리는 투자. 일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고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였다면 지금 예. MZ 세대들은 이게 어떤 사회적 양극화의 저는 하나의 결과 같아요. 그런 것이 시대적 거울 같은데 예.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린 세대분들은 뭐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자산 축적을 하는 것이 내가 독립하는 길이다라는 쪽의 시각이 좀 많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경험적 지식이 맞다면 이 빚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빚을 뭐 혐오하고.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히 주식 같은 거 할 때 빚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의 기술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 빚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의 침착함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저도 집을 살 때 지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인터뷰 2죠. 이분들은 상당수가 집을 살 때 지는 빚도 아니, 상당수는 아니고 일부죠. 일부입니까? 일부도 일부가 안 된다. 예, 예. 자, 첫 번째가 빚을 혐오해야 된다. 예. 빚에 관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인데 그 머그컵 잔을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머그컵 잔이 아니라 요즘 이제 그 미국 NCAA라고 미국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를 하잖아요. 그 마드맥 마치 예, 미친 3월 뭐 있죠? 3월의 광란이라고 예, 해서 이번에 매드맥스. 한국에 우리 저희는 기억하겠지만 84년도 예. 올림픽 때 그 주전 포워드였던 한국 역사상 여자 농구 선수 중에 최고의 포워드라고 불렸던 성정화 선수의 아들이더라고요. 요번에 그 누가요? 미국의 그 이현종 선수라고 그래서 요즘 예. 그게 지금 요번에 네, 성정화 선수의 아들이에요. 예. 한국 프로 여자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포워드 중에 아들이라서 제가 저 집사람이 뭐 이현종이 누워서 모르는데 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성정화 선수의 아들이어서 와 그때 저 성정화 선수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네. 이분이 3,000포 여정골 나왔어요. 그래서 성정화 선수가 3,000포라는 것을 3,000포란 지역을 전국에 알린 선수거든요. 근데 이상건 전무가 3,000포입니까? 아니죠. 저는 충남 당진 사람인데요. 왜 갑자기 아니, 제가 뭐 농구를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그 대학 NCAA 뭐 결승전 티켓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입찰하게 하고 카드로 입찰하게 하는데 네. 카드로 입찰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머니라는 게 네. 그 카드가 플라스틱 머니잖아요. 그 네. 체감을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법과 당장 만족을 구하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참고로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예. 너무 진부해가지고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예. 카드를 긁기 전에 예. 돈부터 모아라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성정화 선수 얘기가 네. 나와가지고. 카드를 긁기 전에 예. 돈부터 모아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휴가를 위해서는 매주 조금씩 돈을 모은다든가 기념일 선물도 좀 줄여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할부 대신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는 것 이런 습관들이 네. 당신들이 결혼 생활에서 돈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제거해 준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요즘은 신용카드를 써요. 네. 근데 저도 신용카드를 제가 32살부터 39살까지 안 썼거든요. 7년간. 몇 살부터? 32살부터 39살까지. 왜죠? 돈이 없어서 돈을 모으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지 않고 제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하고 네. 카드를 안 쓰고 네. 전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사교 관계, 그러니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기자 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배들이랑 술 먹을 때 선배들이 100% 술값을 다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비규칙적인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통장에 항상 3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갑자기 찾아옵니까? 그러면 이제 ATM기에 가서? 술 먹다 형 오늘 나 폭탄 좀 먹고 싶어 그러면은 후배한테 그러죠. 야, 제 체크카드 주면서 현금카드 주면서 가서 50만 원 인출해 와. 이거 다 먹자 같이. 그렇게 사줬었죠 술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와 5년을 버틸 수가 7년을 있었네. 7년을. 그래서 네. 할부로 산 적도 없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종잣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이란 것도 항상 계획해서 사게 되고 근데 지금은 저도 신용카드 쓰거든요. 네네. 조금 먹고 살만해져서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용카드 쓰게 되면 돈을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많이 그렇죠. 쓰고 하고 이렇게 모으질 못하죠. 네, 할부도 많이 네.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신용카드 써도 뭐 결제 금액이 적네 그랬는데 계속 늘어나요. 네. 그게 쌓이죠 또. 쌓여요. 쌓이고 이연되고. 이게 이제 신용카드의 예. 가장 큰 문제점이 부채가 누적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종잣돈을 모으고 좀 독립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돈 관리를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좀 공고해 드리고 제가 7년 동안 그걸 하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자, 여기에 존재합니다. 실존합니다. 우리 이상건 전무 네. 30대 그 화려했던 시절에 무려 7년간 신용카드 없이도 잘 살아왔다. 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근데 지장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친구들, 근데 선후배들 만약에 그 부부 관계에서 아내분이 남편 신용카드를 뺏으려고 그러면 남편이 비자금이 만들어져요.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은 사회생활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한 200이나 300 정도를 남편 통장에 넣어주세요. 하고 체크카드를 써라. 네, 그리고 체크카드 쓰게 하고 아니 200, 300은 그냥 남성 보고 알아서 하라고 남편 보고. 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후배들 술 살 때도 있고 뭐 살 때도 있으니까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한 저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쿠션, 네. 그러니까 쿠션 자금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가 카드를 긁기 전에 돈부터 모아라라고 네. 이제 이미 70대에 우리 선배님들이 1200분의 선배님들이 말했는데요.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방금 이상원 전무도 얘기했죠. 이게 할부를 시작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쌓입니다. 누적적으로 쌓입니다 부채가. 예. 예. 자,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절대로 다른 집과 예. 비교하지 말아라. 사실 그 옆집 누구 아빠는 그래서 이제 제일 TV에서 그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남편이 있잖아요. 배우 박하선 씨 남편. 최수정 씨, 최수정 씨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그건 안 됩니다. 그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왜요? 너, 예. 왜냐면 류수영. 예, 류수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요리도 잘하고 아내들한테도 잘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최수정 형님은 뭐 진짜 대단하신 거죠. 아니, 제가 이게 모델이시죠. 농담이고요.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체가 뭐냐면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남과보다 못한데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거든요. 네. 여러분들 원래 소비 행위는요.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의 소비나 연예 갖고 있는 명품이나 이런 거를 인플루언서. 일반인들이 예. 추종하는 네. 거고 부자들의 소비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오스트리아 출신 유명한 경제학자인 뭐 루드비 폰 미제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의 사치품은 미래의 생활 필수품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사치품을 먼저 누가 소비하느냐? 부자들이 소비하면서 그 소비를 따라가는 그 추종 소비 행위가 나타나요. 근데 이런 장점도 있지 않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예. 막 뭐 했다. 예. 나도 하리라. 이런 어떤 좀 효과, 마음을 다잡는 효과 이런 건 안 되나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 삶의 태도로서는 좋은데 그 우리가 이제 삶의 태도는 배워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걸 돈 쓰는 거를 배워요. 아, 그걸 안 배우고? 네, 그건 배우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위인전기 같은 거 아이들한테 좀 많이 읽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별로 안 읽지만 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내면서 중요한 고민에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 창업주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가 경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 소설을 읽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인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법을 역사 소설 통해서 배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네. 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에 관해서는 남을 따라가면 행복해지기보단 불행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운 좋게 어떤 것들은 뭐 친구 따라 뭐 갔다가 강남 가기도 하지만 네. 강남이 가끔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네. 또 제 경험으로 봐도 80%가 지옥일 확률이 높아요. 자, 세 번째, 절대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였는데요. 이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뭐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노력해서 네. 성공한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네. 대부분이 그 지위에 오른 부자가 된 그 사람들의 소비와 그쵸. 누리는 거를 그러니까 과정보단 결과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따라가면서 거죠. 문제가 예. 커진다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복던 연구소